영업사원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슥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 고객님 근데 20% 할인 쿠폰 쓰시는 김에 제가 봤더니 사실라는 이 니트랑 어울리는 바지랑 티셔츠랑 구두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화면에 딱딱딱 띄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중에서 그럼 티셔츠도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격을 흥정하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흥정까지 해줘요? 네, AI가 점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런 거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가 가격을 흥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이거 500개 사려고 하는데요.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의 플러스, 자율성을 갖춘 AI의 등장.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아보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주입니다. 점점 유명인이 되시더니 발길이 뜸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항상 이 송경재를 너무 사랑해서 네. 지난해도 나왔어야 됐는데 특집이 갑자기 잡혔다고 그래가지고 네. 못 나와서 아쉽다. 그러면 어떡하지 하다가 네. 한 번 나올 때 기를 확 모아서 네. 한 방에 쏟아드리자 이러면서 꾹꾹 눌려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뭐 저희 특집 저희 사정도 있었지만 네. 또 저희가 그동안 모시지 않았던 이유가 책 집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서 네. 또 연말 연초 되니까 AI 시리즈 또 트렌드북이라고 해야겠죠. 네. 그것도 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냉큼 사서 봤더니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렸다. 야, 이게 가장 큰 화두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뭐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트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서는 기사들에서 대부분 에이전트라고 하니까 네. 에이전트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우리가 원래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시즌이 실은 이 시즌이에요. 네. 보통 스포츠 뉴스 보시면 에이전트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예, 그렇죠. 계약 네. 다시 할 때. 맞아요. 그때 보면은 야구 선수들이 이제 본인들의 몸값을 이제 올리고 싶으니까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뭐 에이전트가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에이전트라는 말 이제 대리인이라는 것에 가까운데 최근에 이제 IT 뉴스에서 뭐 AI 비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비서랑 에이전트의 약간 뉘앙스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서는 그냥 내가 시키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에이전트는 내가 시키는 건 똑같은데 그 방법에 있어서 내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본인이 잘하는 대로 한다라는 게 저는 되게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야구 선수 얘기를 드렸는데 야구 예. 선수분들이 몸값 올리고 싶다고 에이전트를 고용했는데 에이전트분한테 제가 보니까 저 감독님은 술을 좋아하시니까 우리 에이전트님이 오늘은 술 한 잔 드시고 내일은 뭐 계약하시고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저 몸값 이 정도 받고 싶어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자기가 알고 있는 수많은 노하우와 방법을 갖고 목적만 이뤄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이야기하는 AI 에이전트가 이런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챗GPT를 쓸 때는 챗GPT한테 명령을 되게 구체적으로 주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서 얘한테 그냥 시키는 것보다 뭐 역할을 주고 빙의를 시키고 맥락을 주고 이러면 대답을 잘한다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렇게 챗GPT나 생성형 AI가 2년 이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스스로 좀 뭘 할 줄 아는 방법을 좀 터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말하는 AI 에이전트는 그냥 목적만 주는 거예요. 이거 해줘. 이렇게 해. 네. 그러면 지가 이제는 방법은 알아서 생각을 하거나 예. 방향성을 생각해서 이제 우리에게 뭔가를 이뤄주는 과정을 얘기하지 않아도 되기 시작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나오는 AI 에이전트의 가장 핵심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우리 소장님은 네. 어떻게 AI도 그냥 너무 빠른데 이런 가장 앞선 트렌드를 제일 먼저 아시는지 네. 특히 이번에는 AI 에이전트 나올 걸 미리 아신 거잖아요. 책 내용에 다 넣으신 거니까.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이번에 AI 2025 트렌드를 이제 냈는데 이게 제가 이제 트렌드 이제 2025 트렌드 활용백과라고 이제 책을 냈죠. 근데 거기 트렌드 10개를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제가 네. 첫 번째로 넣은 게 AI 에이전트 르네상스의 시대라고 넣었어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만 그 방향을 예측한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모든 그 경영 컨설팅이나 IT 컨설팅 회사들의 보고서를 보면 다 내년에 주목하는 키워드로 바로 이 에이전트를 꼽습니다. 에이전트. 예, 우리가 말하는 가트너도 역시 이 에이전트, 뭐 에이전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모든 AI가 에이전트화 될 거다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이게 그냥 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우리 모든 삶에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에이전트와 함께하는 에이전트 르네상스가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썼는데 마침 내년도 아니고 올 11월 말 12월 초에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에이전트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라는 서비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예. 그 이그나이트라는 행사를 이제 본인들의 기술을 발표하는 행사거든요. 그 네. 행사를 이제 11월 19일 날 했었어요. 그때 얘기했던 게 처음부터 끝까지 에이전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윈도우라는 게 생기면서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게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가 도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우리가 명령어를 직접 다 키보드로 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는 이런 게 되게 화제였거든요. 야, 너 DIRW 알아? CD 청점 알아? 카피가 뭔지 알아? 막 이랬는데 그래서 네. 그때는 컴퓨터 하려면 컴퓨터를 우리가 학원에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윈도우라는 게 나오고 나서는 우리가 그냥 버튼만 누르면 되고 클릭만 하면 되니까 굳이 컴퓨터 학원에서 가서 배우지 않아도 일단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에 혁명이 온 거죠. 근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도스가 윈도우로 바꾼 것만큼이나 큰 혁신이 내년에 일어날 거예요. 그게 바로 에이전트예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에이전트가 뭐 해주느냐? 네.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라고 하는 이 그 화상회의 솔루션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그냥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통역이 없이 외국인하고 얘기를 한다. 뭐 얘기 외국인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하느냐? 실시간으로 제 목소리를 학습해요. 네. 그래서 알아서 제 목소리를 9개의 언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네. 제 목소리로 제가 만약에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전 한국어로 얘기하는데 네. 저 사람한테는 영어로 제 목소리로 실시간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게 동시에 9개 언어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9개의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동시에 회의를 하면 그 사람들 귀에는 다 자국어로 들리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이 이제 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조금만 레이턴시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실시간성이 있게 예를 들면 뭐 온라인이라는 건 당연히 약간의 속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가더라도 예를 들면 내가 얘기한 거를 저 사람들한테 여러 개의 언어로 가니까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듣는 거죠. 그럼 또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한 4개국의 사람이 대화를 한다. 그럼 저쪽에서는 또 영어로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럼 그게 저한테는 한국어로 들리고 다른 사람한테 뭐 일본어로 들리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기업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기업에서 제가 휴가를 쓰고 싶은데 야 휴가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야 지금 내 휴가를 어떻게 써야 되지라는 걸 물어볼 때 보통 기업에 있는 근태와 관련된 혹은 이제 HR 관련 분한테 물어보는데 네. 되게 물어보기가 매매하거나 민망할 수 있는 조그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 바쁜데 그거 못 물어보니까 눈치만 보고 쓸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에이전트가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에 들어가는 이런 에이전트가 뭐 예를 들면 나 지금 이번에 휴가를 이런 방식으로 써도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 근태에 맞게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이제 급여나 복지 정보에 대한 것도 자동으로 때가 되면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에 프로그램이나 파일들, 폴더 이런 게 정말 많잖아요. 예. 교수님도 아마 이제 뭐 여러 이제 강의들을 하시니까 나중에 정리해야지 하고 막 급하게 넣어놨다가 맞아요. 파일 어딘지 못 찾고 찾다가 진짜 열받고. 네, 그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에이전트가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냥 내 컴퓨터 안에 야, 나 그때 강의 그거 했었던 거 기억은 나는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파일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야. 그러고 나서 파일을 바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대박이네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윈도우에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복잡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을 에이전트가 해주고 그 안에서 실제 프로세스도 해주는 이런 녀석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에이전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윤곽은 잡아주셨으니까 그리고 그게 내년도에 또 본격화된다고 감도 말씀 주셨으니까 이해는 했을 텐데 이게 산업에서 각각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어떨까요?라고 좀 예시를 주시면요. 네. 실제로 이번에 데모로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요. 저는 이제 가장 크게 변화시킬 분야가 커머스 분야라고 보여요. 커머스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AI가 영업사원이 되기도 합니다. 네. 어떤 식이냐면요. 구글에서 보여준 이제 그 데모를 보면 제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TV로도 많이 보잖아요. 그럼 유튜브를 TV로 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보고 있다가 제가 어떤 콘서트를 보고 있어요. 근데 콘서트를 보는데 음악도 좋은데 갑자기 뒤에서 키보드를 치고 있는 그분이 입고 있는 옷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네. 사고 싶다. 근데 저를 어디서 찾아야 되지? 근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가는 쇼핑몰을 다음날 딱 들어갔더니 얘가 갑자기 첫 화면이 바뀌어 있어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에이전트입니다라는 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어떤 내용을 쓰든 도와드릴게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튜브를 봤으니까 유튜브 주소는 알고 있잖아요. 예. 그 주소를 링크로 넣고 얘한테 야 내가 여기에서 봤더니 아까 그 키보드 치고 있는 사람 옷이 되게 예뻤거든. 그거 혹시 비슷한 거 있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저 대신에 유튜브를 봐주는 거예요. 예. 보고 그거요. 저희가 갖고 있는 플레어 셔츠랑 되게 비슷한데 그거 고객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비슷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쇼핑몰에서 비슷한 그 패턴이 있게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좋네 하고 이제 눌러볼 거잖아요. 예. 누른 다음에 그 보통 온라인 쇼핑몰이니까 사고 싶어서 들어갔더니 온라인에서 살려면 4일이 걸리고 매장에 가면 바로 살 수 있대요. 예. 그럼 이제 당연히 저는 바로 사고 싶으니까 예. 매장에 가고 싶을 거잖아요. 예. 매장에 갑니다. 매장에 가기 위해서 매장에서 있는 걸 확인 이제 픽업 눌러요. 그럼 결제를 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딱 떠요. 딱 떠서 뭐야 봤더니 지금 혹시 재고가 있는지 모르니까 매장에 전화를 해보세요. 전화번호가 뜨는 거예요. 예. 전화를 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누가 받을까요? 설마 인공지능이? 맞습니다. AI가 전화를 받아요. 근데 AI가 전화를 받는데 그냥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화면도 띄워서 네. 보이는 이제 ARS처럼 목소리랑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럼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안녕하세요. 저 에이전트인데요. 제가 통화하는 게 김덕진님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데이터가 연결이 돼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덕진이에요. 그럼 얘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럼 저 아까 온라인에서 살려고 한 거 카드 결제도 하고 싶고 그 매장에 있는지도 좀 봐줄래요? 이렇게 했더니 얘가 네 봐드릴게요. 고객님 있어요. 결제해드릴게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게 장바구니 찾아봤더니 20% 할인 쿠폰이 있어요. 써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저는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네. 얘가 영업사원 에이전트라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지금 몰랐던 20% 할인 쿠폰 쓰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슥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고객님 근데 20% 할인 쿠폰 쓰시는 김에 네. 제가 봤더니 사실래는 이 니트랑 어울리는 바지랑 티셔츠랑 구두가 있는데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화면에 딱딱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중에 같이 사시면 할인 쿠폰이 있는데 어떻게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 중에서 그럼 티셔츠도 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얘가 티셔츠까지 딱 넣어가지고 합하면 얼마인데 카드로 결제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네. 제가 결제해주세요 이러면 결제됐으니까 매장에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진짜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네. 일반적으로 쇼핑몰에서도 우리가 뭐 장바구니에 넣으면 추천하고 요런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룰이 있잖아요. 룰.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에이전트한테 너는 영업사원 에이전트니까 가장 매출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그냥 구체적으로 지시란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걔가 맥락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이제 놀라운 거고. 그럼 나중에는 내 개인 정보를 약간 내 스스로 오픈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것도 가능하겠네요. 우리 김덕진님 사이즈 있는지 제가 볼게요. 마침 있네. 이것도 가능한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와.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데이터가 특히나 개인 데이터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제 스마트폰 같은 개인 데이터가 많이 있는 것과 연결이 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 영업사원 얘기 드렸는데 네. 반대로 네. 그럼 요런 것도 있어요. 이것도 제조에서도 좀 활용 가능하겠네요. 제조가 이제 실제 물건을 만들 기도 있지만 원자재, 네. 원재료를 또 사야 되잖아요. 네. 사야 될 때도 에이전트가 도와주는 게 실제로 있습니다.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하나는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알리바바라는 이제 중국의 가장 큰 쇼핑몰에서 아시오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만들었어요. 베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수입을 하거나 큰 재료 같은 걸 살려면 중간 도매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고민이 많아지겠다는 생각 혹은 이분들이 되게 오히려 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일이 많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중간 도매하는 걸 에이전트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말도 안 되는 걸 시켜봤습니다. 얘한테 내가 여기 상암동이잖아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라고 얘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하냐면 그런 대형 건물을 지으시려면 일단 정부의 허가도 받으셔야 되고 뭐도 받으셔야 되는 걸 쭉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데에 들어가려면 국제 표준에 맞는 제품군을 넣는 게 좋아요. 제가 넣을 수 있게 실제로 물건들을 봐드릴게요라고 하면서 네. 알리바바에 정말 없는 상품이 없잖아요. 예. 거기서 수영장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다 정리해서 알려줘요. 예. 예를 들면은 수영장에 있는 점프 보드부터 시작해서 수영장에 있는 타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를 쫙 모아주는데 그게 다 국제 표준 지키는 걸로만 싹 다 모아주고 그리고 또 공사를 하셔야 되니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심지어 장갑 하나까지 한 상품을 50개 이상을 쭉 모아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거 구매하시려면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도 되게 놀라운데 네.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에서의 비대면인데 예. 대면에서도 또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흥정하는 에이전트도 있습니다. 흥정까지 해줘요? 네, 이거는 실제로 오픈 AI에서 보여준 이제 챗GPT의 그 개발자 버전에서 실제로 나온 그 데모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이 어떤 행사를 한다. 50명이 모여 있는 행사를 한다. 그럼 행사를 하니까 제가 50명한테 줄 만한 맛있는 간식을 찾아줘 이렇게 시킬 거잖아요. 그럼 얘가 일단 제가 이야기한 주변을 지가 검색을 해요.
그 중에서 여기에서 하는 카페에서 파는 뭐 예를 들면 슈폰 케이크 맛있을 것 같으니까 요걸로 하시면 좋겠어요라고 얘가 먼저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뭘 주냐면 그런데 내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예. 400개 정도, 500개 정도고 500개를 내가 한 예를 들면 50만 원에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알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I가 전화를 걸어요. 예. 전화를 걸어서 점원한테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카페 사장이 받겠죠, 전화를. 예. 그러면은 받은 다음에 안녕하세요, 어디입니다라고 하면은 AI 에이전트가 자기 목소리를 어떻게 하냐면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이런 거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얘가 가격을 흥정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지가 맥락을 알아서 제가 이거 500개 사려고 하는데요. 결제는 현금으로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여지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처음부터.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금액이 안 맞으면 얘가 현금으로 하니까 조금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저희가 이렇게 사니까 좀 할인해 줄 수 있어요.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실제로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럼 몇 분 안에 배달이 돼요? 이렇게 자동으로 물어봐요. 네. 그래서 배달을 이렇게 해주면 배달 너무 빨리 되네요. 안전하게 잘 버텨주세요. 라고까지 대화를 하는 데모가 오픈 AI에서 실제로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까지 한 거예요. 네, 데모를 이제 개발자 버전에서 보여줬습니다. 아니 그 좀 섭섭한 게 우리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거 계속 발표하는데 네. 우리나라 뭐 없어요? 발표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요. 일단 발표되고 있는 것들을 좀 몇 개 보여드리면 네. 왜 우리가 이런 거 잘 하기 쉽지 않나. 예를 들면 네이버에서도 실제 비슷한 에이전트에 대한 것들을 이미 시도를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의 클로버 안에 스킬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스킬이라는 기능을 키면 예를 들면 여행을 할 때 뭐 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런 건데 아직까지 이건 반자동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엔진 자체를 만드는 거 솔직히 IT 기업 몇 개잖아요. 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볼게. 이 엔진 말고 실제 우리가 이런 AI를 제조나 이런 데에 접목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없을까라는 것들이 실제로 국내에서 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화되는 에이전트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무래도 그 빅테크 중심으로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걸 우리가 적용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이미 이제 AI가 이제 챗봇 같은 거, 챗GPT 같은 게 이제 2년 이상 지났잖아요. 그랬더니 기업들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니까 야, 요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실제 제조 현장에서도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갭이 있었냐면 실제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대부분 IT나 기술직에 있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 계시니까 예를 들면 챗GPT를 그냥 쓰는 게 일반 현장직에 있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면 현장에서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려는데 챗GPT 화면만 갖고는 기업에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실제 이 챗GPT 서비스를 보안 문제 때문에 못 쓰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챗GPT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네. 이 챗GPT의 기능하고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이 합쳐져야지 되는 건데 네. 그렇게 하려면은 일반적인 챗GPT 앱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 이제 실제로 좀 이걸 혁신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GS랑 LS 요 두 회사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예. 일단 GS 얘기를 좀 하면요. GS는 우리가 알다시피 뭐 여러 가지 유통도 하지만 뭐 건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건설 현장에서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일을 하실 때 요즘에는 우리가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당연히 그전에도 해야 되겠지만. 네. 근데 이 안전교육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럼 일용직 노동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분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교육이 다 다른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다 다른 교육을 다 시켜야 되니까 예. 그럼 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 교육을 하더라도 네. 되게 자세하고 복잡하게 하기 어렵거나 그렇네. 각종 분야의 전문가가 교육하기 어렵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나 교육 받았다 이런 거 종이에 체크하는 수밖에 없는데 예. 그럼 그런 것들이 전산으로 관리가 안 되잖아요. 예. 이런 문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현장에 있는 어떤 이제 행정에 있는 실무자는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챗GPT를 갖고 하려니까 기술이 몰라요. 그래서 GS가 본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본사 차원에서 전사 차원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자. 이래가지고 기술을 갖고 있는 기술팀들이 예. 이 챗GPT 같은 여러 가지를 레고 블록 형태로 만든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챗GPT를 레고 블록으로 갖고 와서
첫 번째는 챗GPT가 뭘 해줘. 그 다음에는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줘. 그 다음에 이걸 갖고 결과를 이렇게 뽑아줘. 이런 걸 레고 블록으로 뚝딱뚝딱뚝딱 만들 수 있게 일종의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고 예. 그거를 각 전국에 있는 이제 실무자들을 교육을 이제 네. 프로젝트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 저 이런 거 만들고 싶어요 할 거잖아요. 레고 블록으로 이제 뭘 만들었느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제가 오늘 어디 공사 현장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럼 공사 현장에 들어가니까 뭐뭐 공사 현장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럼 챗GPT가 자동으로 기존의 이 공사에 대한 안전 교육을 쫙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갖고 이 사람이 꼭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 10개가 딱 뽑히는 거예요. 예. 그럼 체크리스트 10개를 자기가 확인을 해요. 네. 그럼 체크를 하는 걸 온라인 화면으로 줘요. 승인을 눌러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바로바로 뽑아서 교육도 시켜주고 교육을 받았다고 승인을 해서 디지털의 데이터가 모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원래 되게 중요한데 만들려면 돈도 많이 들고 비용도 들고 번거롭고 현장과 IT가 안 되니까 안 됐는데 이런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해결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결국 그거를 잘한 게 실무자의 아이디어랑 IT 기술이 챗GPT 접목돼서. 때문에 쉽게 접목되고 현장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내년에 되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네.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요. 네. LS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좀 GS, LS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네. LS 역시도 되게 중공업이나 여러 가지 산업들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쪽도 비슷한 고민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챗GPT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막상 쓰려면 또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있던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냐? 저희가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도 별도의 책을 쓰긴 했는데 이 챗GPT를 사람들이 제대로 쓰려면 명령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명령하는 법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최소 뭐 반 페이지 이상으로 너는 누구고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줘야 되는데 실무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거 하나하나 배운다는 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앞서서 1부 때도 도스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를 열심히 쓰는 게 마치 우리가 도스에서 명령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로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명령어 안 치고 그럼 명령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이 다 밑에다가 정리를 해놔서 저희는 그냥 들어가서 메뉴만 누르면 되잖아요. 이런 식의 변화를 또 이제 LS에서는 이번에 좀 시도를 한 것으로 이제 제가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본인들이 챗 GPT 같은 기능을 쓰게 하는데 그거를 쓰게 하는데 그 실제 그 회사에 있는 분들한테는 이걸 하나하나 프롬프트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버튼 메뉴 형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 중에서 좀 기본적인 비서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근태 규정 비서 이렇게 네. 누르면 거기에서 물어보고 싶은 걸 그냥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챗GPT 같은 게 하려면 너는 지금부터 근태 규정 비서고 최소한 3줄 이상으로 써야 되고 뭐 데이터를 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런 비서들이 한 수십 개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걸 갖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또 회사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귀찮아하고 복잡한 일들을 빠르게 정리를 해주냐면 그런 분들 있잖아요. 회사 관련 기사 문서 스크랩 하시는 분들. 그럼 그런 분들은 매일매일 뉴스 정리하셔가지고 그 정리한 내용을 또 자기가 서술식으로 쓰거나 개조식으로 쓰거나 막 그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그냥 개조식 문서 비서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눌러요. 그다음 신문 기사 내용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조식으로 한 5줄을 딱 깔끔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이야.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이런 걸로 PPT 정리 비서 이런 것도 있어요. 그거 좀 더 나중에 알려주세요. 네,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보고서를 쓰셨는데 네. 보고서 쓴 거를 내가 발표해야 PPT 되는데. 발표용으로 만들려면 네. 이것도 다 정리하는데 그러니까요. 시간 오래 걸리잖아요. 네. 네, 이런 것도 요즘에 도와줍니다. 야. 그래가지고 문서 넣으면 정리도 해주고요. 아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제조 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제조에서 또 이런 AI가 요즘 어떤 걸 도와주느냐. 그 보통 이런 데가 입찰 시즌이라는 게 있잖아요. 입찰 시즌. 네. 입찰 시즌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실제로 전 세계에서 건축을 하거나 건설을 해야 되는 제조 이제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입찰 문서를 다 봐야 돼요. 네. 근데 되게 짧은 시간에 봐야 돼요. 근데 입찰이라는 게 그냥 말이 좋아 입찰이지 그 입찰 안내 역사가 막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죠. 첫 번째는 빠른 시간에 다른 나라 언어를 빨리 보고 정리를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수천 페이지에도 각종 담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담당들. 네. 그리고 담당들한테 일을 나눠주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거 요약하고 뿌려주는 걸 AI가 잘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냥 입찰문서 넣고 야 이거 나눠줘 하면 이 수천 페이지를 아주 짧게 요약도 해주고 예. 이 부분은 A라는 사람이 이제 검토하세요. 이 부분은 B라는 사람이 검토하세요. 이런 것들도 요즘 AI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찰 문서 넣는 것. 또 그리고 최근에는 정부에서 조달청에서 실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달청에 계시는 분들도 어려운 게 뭐냐면 본인들이 입찰을 내지만 입찰을 낼 때 자기가 있는 입찰 내용을
또 거기에 맞는 문서 표준에 다 맞춰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실제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문서 표준에 맞추는 것도 정말 번거롭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생산성이 있지는 않은 업무잖아요. 네. 그런 것도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내용을 요약하는 것도 AI가 해주지만 반대로 이 내용을 AI한테 길게 써달라거나 구조에 맞게 써달라는 것도 하는데 야. 그런 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프롬프트를 넣는 게 아니라 버튼을 하거나 메뉴를 하거나 비서를 하는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만들어지고 있고 이런 맥락이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트라는 맥락에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앞서서 일부에 저희가 영업사원 이제 에이전트랑 흥정하는 에이전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나중에 이 두 개의 AI끼리 대결을 하면 오. 과연 누가 이길까?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야, 진짜 많은 변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이제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데이터를 내 개인 데이터를 또 가져가면 잘하고 기업 데이터를 네. 가져가잖아요. 기업에서야 당연히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개인들이 이런 걸 쓰기 시작하면 이 개인 정보는 어떻게 맞아요. 될까? 뭐 이런 생각 걱정 들기도 많아요. 하더라고요. 예. 네, 그러니까. 자, 하나씩 그럼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기업 얘기 먼저 해주셨으니까 그거 여쭤보면 저도 요즘 뭐 기업들 세미나나 뭐 포럼 이런 거 많이 갑니다만 네. 정작 현장에서는요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 생성형 AI 아직까지는 기업에 도입하기가 저희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요. 네. 이런 얘기는 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요, 미국에서 8월에 랜드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네. 실제 이제 1948년에 설립된 더글라스 항공이 만든 연구소이고 싱크탱크,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보고서의 제목이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실패의 근본 원인 그리고 성공하는 방법 이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실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AI 프로젝트의 80% 이상이 실패한대요. 그리고 일반적인 IT 프로젝트 실패율의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최근에 AI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대부분의 프로젝트가 실패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실제 현장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가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 보고서에 한 65명의 숙련된 데이터 과학자 및 엔지니어들이 인터뷰를 했고요. 그걸 기반으로 실패의 근원 원인과 성공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실패에 대한 근원 원인을 5가지로 뽑았는데 네. 말을 진짜 세게 썼더라고요. 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영어로 있던 걸 그냥 이제 의역을 어느 정도 해서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예. 리더십 실패인데 뭐라고 네. 썼냐면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썼어요. 아, 그러니까 AI도 모르는 사람이 AI를 선도하고 있다. 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리더십 사장님들이 예. 거기서 쓴 걸 이제 번역을 좀 하면 리더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나 일을 최적화해야 되는 매트릭스를 엔지니어링 팀에 제대로 전달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냥 듣고 와서 이거 무조건 해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이거에 대한 방법론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그냥 일단 시키니까 이제 그냥 엔지니어링 팀에서도 그냥 해야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너무 빨리 변경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 좀 아무래도 이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약간 과장을 더해서 이제 사장님이 너무 좋은 키워드를 들었어요. 요즘에 챗GPT가 너무 잘 된다는 것 같아. 네, 또 다른 나라에 좋지 않은 회의를 가셔가지고 요즘에는요 에이전트가 대세입니다. 막 그랬더니 야 챗GPT로 하는 거 정리하고 에이전트로 해.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기술이라고 하는 건 로드맵을 갖고 단계별로 가야 되는데 새로운 키워드가 나왔더니 야 이거 안 되겠어. 야 이거 아직 안 되는데 다음 키워드로 해. 막 그렇게 해서 리더십에서 얘기하는 중요 주제나 이슈가 계속 바뀌니까 예. 이제 밑에 있는 실무팀들이 이거 하고 있다가 이 기술 조금 되려고 그러는데 새로운 기술 나왔으니까 또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게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이제 원인으로 밝혔고 네. 두 번째 이게 전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데이터 딜레마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비진 가비지아웃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나라 표현을 좀 쓰레기 넣으면 쓰레기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생성형 AI, 챗GPT 같은 녀석들이 기업에 적용이 될 때 실제 기업에 있는 데이터랑 합쳐져서 파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에 있는 데이터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런데 막상 프로젝트들을 실패하니까 왜 다 오래 걸리느냐? 회사에 있는 문서들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게 근태 규정 같은 거. 예. 예를 들면 대기업에선 근태 규정이 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예. A라고 하는 자사죠. 자회사에서는 2023년 2월에 근태 규정을 쓰고 있는데 저기 지방에 있는 C 자회사에서는 2020년 근태 규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네, 말하면. 네. 그런데 AI를 통합적으로 가르치려면 이게 표준화되어 있는 하나를 줘야 되거든요.
이걸 두 개 다 주잖아요. 네. 그러면은 AI가 어떨 때는 2023년 버전 얘기하고 어떨 때는 2020년 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야, 이게 결과가 왜 그래? 뜯어봤더니 저희가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정리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라는 걸 그때나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생성형 AI를 처음에 적용하려고 막 빨리 될 것처럼 했다가 안 되는 이유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예. 우리 회사의 데이터가 생각보다 잘 정리가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걸 밝혀내고 야, 그러면은 데이터 정리부터 하자라고 이제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디지털 전환 얘기 많이 했잖아요. 디지털 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 그것도 다 데이터 때문에 안 됐거든요. 예. 근데 그땐 안 했어도 어떻게 됐어요. 예. 근데 이제 AI를 쓰려면 AI한테 좋은 데이터를 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저는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있다라고 예. 이제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짝이는 물건을 쫓는다. 음. 이건 뭐냐면 실무자 중에 엔지니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새로운 기술을 거기도 계속 본다는 거예요. 네. 오히려 이제 새로운 이제 예를 들면 프로그래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저 역시도 데이터 분석하지만 챗GPT 옛날 버전 쓰다가 요즘 거 나오면 무조건 막 요즘 거 쓰자 막 이러는데 문제는 개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시스템이라는 게 구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조건 최신이 좋은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최적하게 적합하게 맞는 게 좋은데 네. 그걸 쓰고 있다가 자꾸 이 엔지니어가 그래도 최신 거 쓰고 싶은데 막 이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정합성이 깨져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네. 게 세 번째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인프라. 그러니까는 이런 거에 하자곤 하는데 생각보다 인프라에 투자를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백단에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다섯 번째는 아직까지 생성형 AI가 미성숙한 기술인데 이거를 너무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게 될 수 있는 게 있고 될 수 없는 게 있는데 이게 마치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네. 기대감이 너무 큰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처럼 실제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거 다 될 것 같다. 예. 그랬다가 크게 했다가 안 되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돼서 실패한다. 그래서 요 5가지를 실패 원인으로 짚고 있습니다. 네. 혹시 그 보고서에 나왔거나 아니면 우리 소장님의 생각으로 네. 지금 어떻게 보면 AI라는 대세를 접목할 때 어떤 요인들로 실패했는지가 나름대로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걸 극복하기 위한 대안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거기서 5가지를 했는데 그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도 일치하는 2개나 3개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이 3개가 결국 하나의 어떤 걸로 귀결이 돼요. 뭐냐면 기술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저는 이제 실제 이제 비전형 텍스트부터 이제 계속 이 커리어를 했으니까 제가 이제 2009년 8년부터 데이터 분석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그때 이제 빅데이터라는 말이 나올 때 맨 처음에도 비슷했어요. 뭐냐면 빅데이터니까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럼 일단은 앞뒤 안 보고 이 인프라부터 사자. 그래가지고 뭐 서버 사자 막 이랬거든요. 근데 막상 서버 사서 분석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뭐 하려고 산 거지? 를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하려고 산 건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거든요. 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도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뭐세요? 우리 회사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문제를 알려주세요. 라는 것부터 시작했거든요.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 AI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도 못합니다. 문제가 정의가 안 되면.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해선 두 번째로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건데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도메인 컨텍스트를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메인 컨텍스트는 또 뭐예요? 그 영역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가 AI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네. 아까 현장에서 그 현장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우리 회사의 문제를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개발은 IT 팀에서 하고 그거를 맞아요. 자 쓰세요 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생성형 AI 프로젝트는 처음 할 때부터 현장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 기술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협업을 해서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뭐냐? 그 문제를 단기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지속적인 걸. 예, 왜냐하면 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는 게 처음부터 뚝딱하고 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개발 기간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계속 개선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AI라는 게 처음부터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쓸수록 개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문제가 한 번 문제 풀리고 나서 끝나는 문제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항상 개선해야 되는 문제다라고 하면 1년 동안 꾸준히 연구하면 그 문제가 조금씩 고쳐지는 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큰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이게 개선 안 되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문제. 아까 그런 거. 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제조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맨날 안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다른 내용을 쉽게 줘야 되는 거.
이런 거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AI를 크게 도입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회사에 필요한 문제 하나하나를 해야 된다. 네. 그럼 그렇게 할 때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하면서 많이 말씀드려서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할 거는요 2가지인데 회사의 문화가 바뀌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가볍게 네. 뭐 챗GPT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든 이런 거 신기한 거 알려주면서 야 AI를 쓰면 우리가 좀 도움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이러다 잘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또 AI, 뭐 물론 우리 소장님이 만나 뵙는 분들은 매니지먼트급이라든가 중간 이상급 관료분들이 AI 도입하는 과정에서 자문도 가고 컨설팅도 요청하시니까 만나지만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한 가지 프로젝트는요. 전자동화 AI 기반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네. 현장 답사 간다라고 네. 하면 입구에서 벌써 막고 있어요. 이 사람들 컨설팅 한다는 사람들 왔을 때 우리 저지하자. 그래서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거나 마치 그냥 무슨 납품업체 그 사람처럼 온 것처럼 실제 제가 저한테 잠바 주면서 네. 잠바 입고 들어가라고 한 업체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그 적용이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되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로 봐요. 그래서 AI도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고 아까처럼 처음부터 다 한다고 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전 그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어떤 AI는 정말로 우리 일자리를 나중에 대체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어떤 것들은 지금 우리의 당장의 불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많은 거예요. 앞서서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수님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용은 너무 잘 정리했는데 어쨌든 강의를 하려면 PPT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PPT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쓰진 않잖아요. 애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요거 쓰면은 요게 되네? 라는 것들을 먼저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거는 사람을 대체할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 나의 한두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이거부터 알려준 다음에 왜 그걸 얘기하느냐. 그분들이 불편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제가 문화를 만나냐면 문화를 한 다음에 이분들한테 공모전을 보통 이제 전 하라고 말씀드려요. 그럼 공모전을 하게 되면 실제 거기서 불편한 이슈들이 해결이 되거든요. 실은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경기도에서 공무원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걸 했어요. 네. 그랬더니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실제로 교통 프로젝트 중에 일부에 버틀렉이 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예를 예. 들면은 전국에 있는 그러니까 교통 정보들을 쫙 받아가지고 그거를 이 게시판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교통 정보 안내 보여줘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자동화가 됐는데 소방서에서 오는 게 자동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느냐? 소방서에서 오는 정보들이요. 소방 정보도 오고 예를 들면 교통 정보도 오고 아니면은 뭐 그 실제 화재 정보도 오고 여러 가지가 오니까 그것 중에 교통 정보만 따로 빼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이 계속 해야 됐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계속했던 이유가 예산을 투입하기엔 애매하고 예. 그렇다고 또 이거를 또 자동화된 시스템이 애매하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계속 보틀렉이 걸려서 속도가 늦어졌는데 여기에다가만 챗GPT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내용 중에 교통과 관련된 정보만 발라낼 수 있게 나눠낼 수 있게 예. 이걸 딱 넣었더니 여기서 실제 시간이 9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건 다 자동화가 됐는데 요거가 안 되니까 이거랑 같이 교통 정보가 이제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 그 교통 정보 시스템을 보고 있는 담당자가 항상 너무 불편했는데 저기도 너무 바쁘니까 못 부탁드렸던 거. 네. 그거 하나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성형 AI가 이렇게 단계별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지 네. 절대로 막 사람 대체하고 처음부터 막 으쌰으쌰하고 이러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얘기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 기술의 방향이라는 건 예.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듯 계속 예. 단계별로 바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파고 기억하시죠? 2016년에 알파고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리고 나서 알파고 같은 이벤트가 없었던 이유가 예. 없었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글에서 2018년에 비슷한 걸 했었어요. 예. 뭘 했냐면 아까 제가 전화 받고 막 이런 거 지금 들으면 되게 신기하고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이미 구글이 2018년에 그걸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 전 세계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자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이러면서 AI가 저 대신 전화해가지고 미용실 전화했는데 오히려 사람이 막 불편하게 전화 받고 막 그랬더니 막 2시에 예약할래요 이랬더니 사람이 안 돼요 3시에 해야 돼요 그랬더니 AI가 그럼 3시에 갈게요.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3시로 제 스케줄 캘린더를 2시를 3시로 바꾸는 캘린더의 그 데모를 이미 2018년에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면서 구글이 이거 리얼콜이고요. 이미 이거 해서 다음 분기부터 적용될 거예요. 이랬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 다음날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거 도입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야 이거 도입되면은 우리 일자리 다 잘리는 거 아니야? 콜센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야 이렇게 되면은 이거 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보이스피싱 생기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엔 그 서비스가 그때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AI는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단계별로 스며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많이 스며들고 있고, 그럼 이제 기업 입장, 개인 입장에선 그 스며들고 있는 변화가 이미 8년 동안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2016년에 알파고 예. 있었으니까. 그럼 더 이상 우리가 이 변화를 거스를 수는 없네요. 예, 그럼 그럴 것이냐? 아니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배워서 내가 내 일자리가 대체되는 게 아니라, 이러다가는 어떻게 되냐면요.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네.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되게 우리 현실적인 얘기다. 뭐 예전처럼 뭐 두렵게 그냥 내가 막 대체되고 이런 거 말고 우리가 더 이제 그 기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쓰는 사람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이제는 좀 배워야 될 때가 됐다. 그리고 이제는 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시기가 원튼 원치 않든 온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조금은 슬프지만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다 그거 나오겠죠? 뭐야? 우리 예전에 인터넷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인터넷 검색사 1급, 2급 나오는 것처럼 AI 활용 능력 네. 시험 1급, 2급 네. 나오겠죠? 실제로 이미 비슷한 자격증이 있어요? 많아요. 벌써? 뭐 프롬프트 야. 엔지니어 자격증. 근데 저는 이제 뭐 자격증이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 그만큼 이제 그것보다는 보편화됐다. 보편화가 됐고 네. 그럴 정도로 우리가 많이 배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 검색사가 있다가 요즘에는 우리가 인터넷 검색사 안 따고도 그렇죠. 다 검색하시잖아요. 그렇네요. 인터넷 검색할 때 자격증 없어도 되잖아요. 예. 그럴 정도로 AI라는 게 되게 빠르게 쉬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채팅 안 치고도 버튼으로 나온 것처럼 이제 좀 있으면 음성으로도 될 거고요. 심지어 애플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애플에 나온 새로운 그 기능이 이제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제가 그냥 여행 가서 음식점 앞에서 사진기 꺼내놓고 사진 찍는 대신에 반셔터 누르면, 아, 얘가 지금 음식점을 나에게 보여줬다는 건 음식점 안에 있는 음식이 뭔지가 궁금하겠구나라고 생각을 지가 알아서 해서 그 음식점의 리뷰랑 그 음식점 메뉴를요, 이제 거기 들어가서 그냥 그 앞에서 아이폰에서 바로 띄워줍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제 그 행사를 이제 그 행사 포스터 있잖아요. 예. 포스터 앞에서 반셔터를 하잖아요. 예. 그럼 AI가 우리 주인님이 이거 보고 싶은가 보나 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행사 포스터에 있는 그 공연 일자랑 시간을 띄워주면서 캘린더에 넣어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야. 그럼 승인 누르면 캘린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I를 쓰는 걸 배우거나 어렵게 막 이런 것들이 뭐 지금은 전문가의 영역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이 책도 계속 쓰게 됐던 이유가, 언제까지 책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몇 년 더 있으면 이런 책이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책에 이제 제가 50개 정도의 이 도구 사용법을 얻는데,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 앱스토어 처음 나왔을 때는 우리 카카오톡 쓰는 법도 책에서 배웠거든요. 맞아요. 네, 왜냐면 뭐가 있는지도 잘 네. 몰랐으니까. 그래서 아직은 그런 때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책에도 이제 새로 나오는 이런 서비스랑 50개 정도 설명이나 사용법들을 이제 트렌드 뒤에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그냥 쉽게 내가 간접 경험 해보면서, 야, 요 중에서 요거는 내가 한번 써봐야지라고 하는 것들 써보시면 이제 실제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AI 시대는 이제 우리가 이제 경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는 만큼 보이는 게 아니라 써본 만큼 보인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써봐라 일단. 네, 그래서 일단은 써보시고 활용해 보시면서 진짜 얘가 나를 대체할까? 네. 아니면 에이 아직은 안 되겠네, 이런 거를 느껴보시려면 좀 써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친숙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어떤 활용을 하다 보면 AI랑 더 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